오랜만에 찍어보는 왕수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는 아주 무거운 주제. 이 왕수다로서는 무거운 주제. 언론의 보도. 요번에 이제 광화문에서 시위가 있었잖아요. 예. 파리에서도 폭탄 테러가 있었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랄까 이 거리의 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난무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언론의 이 보도 자세라든가 이런 거 한번 검증해 보자. 근데 박사님, 우리 아무리 무거운 주제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왕수다에 들어오는 저희는 순간 재밌게, 네. 무조건 재밌게. 왕수다에 네. 들어오는 순간 아주 뭐랄까 재밌고 그렇습니다. 네. 부담 없이 들을 그렇죠. 수 있는 네. 그 술집에서 말하는 만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술집에서 하는 얘기 가운데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 가운데 방송 비적합 용어는 살짝 빼고 그리고 조금 이제 건전하게 차 마시면서 얘기하자. 이게 왕수다의 본질이에요. 저는 요번에 광화문 시위 보면서 제일 의아했던 게 과잉 진압이냐 아니냐. 폭력 네. 시위냐 이렇게 두 개를 딱 붙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폭력 시위냐 아니냐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맞지. 왜냐면 폴리스 라인이 전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예. 폴리스 라인은 사실 고압순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넘어오면 바로 그냥 그러니까 넘어올수록 네. 권리를 주겠다 이거예요. 네. 대신 감수하라는 얘기지. 한 1,400? 1400볼트면 뭐 굉장히 위험하지 않아요? 바로 직사 아닙니까? 700 정도. 아무튼 폴리스 라인은 지켜줘야 된다. 네, 폴리스 라인을 지키면서 하는 거면 상관없어요. 저 예전에 110볼트에 한번 감염 있는 적은 있었어요. 110볼트를 감염이라고 하면 안 되지. 감전. 감전. 네. 감정. 그러니까 어렸을 때 220이 아니었어요. 네. 우리나라가. 제가 애들 때는 이게 남자들은 뭔가 구멍만 보면 이렇게 쑤셔보고 싶은 생각이 있기 이게 때문에 젓가락으로 콘센트 이렇게 그렇죠. 그랬군요. 네. 그래서 했는데 네. 윙 하더라고요. 안 죽었어요. 안 죽어 그 정도로는. 110볼트면은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저기 저 건설회사에서 그 전기팀 사람들 보면은 선이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볼 때 네. 장비 안 써요. 손으로 해요? 카메라에서 찍어봐. 아. 이게 한 300까지는 찍어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니까. 아 순간. 이거는 남정욱 교수가 한때 그 건설회사 현장 직원. 네, 이거는 속칭 노후로 시작되는 직종을 가장 문화적으로 표현했어요. 예, 대사란다. 대화 중에 절반 일본어로 통용되는. 아, 거긴 아직도 그치. 그게 그 기술 용어여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 목수들의 용어는 더 네. 일본 말이 많아요. 일본이 뭐 다대반으로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아, 목수만 해도 목수라고 안 그러고 본인들끼리는 데모도라 그러던가. 데모더라지. 네. 참고로 데모더와 데모찌의 차이는 뭐예요, 그게? 데모찌는 영화판 용어인데요. 네. 카메라 들고 찍게 갖다 데모찌라고 합니다. 아, 영화판에도 그러고 보니까 일본 말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어를 많이 쓰는 업종을 다 돌았기 때문에 네. 제가 평상시에 하던 식으로 말을 하면 아마 못 알아들으실 그러니까 거예요. 영화판에서도 저기 양쪽에서 A 카메라는 앞으로 잡고 B 카메라는 뒤로 잡고 요거를 각계모치라고. 각계모찌는 이렇게 네. 두 개를 같이 뛰는 걸 말하고 네. 이게 남의 걸어친다고 그러지 업종으로 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 영화판에서 어깨 걸어 찍게 해봐 이러면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못 알아듣지. 아니 당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구도 그렇지. 네. 당구도 저 TV 중계하는 거 보니까 네. 뭐 당겨치기가 좋았어요. 아니 뭐 이거 네. 뭐 인터넷 방송이니까 네. 이거 써도 되잖아요. 네. 뭐 오마오시, 우라 이렇게 네. 쓰는데 다대 뭐 이런 말 못 예, 쓰고. 예. 근데 뭐 걸어치기 뭐 네. 이러면서 밖으로 크게 돌리기가 잘 들어갔어요. 밖으로 그게 맞아. 제각 돌리기 뭐 이런 거 하는데 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못 알아듣지. 그래서 우리는 학고 뭐 이런 거 하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저 한때 스포츠 용어도 다 우리말로 순화한다 그래가지고 뭐 아리랑공, 뭐 구석차기, 네. 골키퍼는 수문장. 그래서 그거를 돌아가신 고우영 화백이 만화에다가 살짝 그러니까 던지느니 크게 몸부림 첫 번째 공 던졌다 똑바로 두 번째 공 삐뚤어 네 휘둘러 나가가 스윙 아웃 뭐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러다 보면 또 광화문에서 또 빠져버리는 자, 거예요. 광화문에서 광화문으로 갑시다 다시. 광화문 연가 네. 연기가 피어올랐으니까. 아 그러니까 연애 연자의 노래 가짜가 아니라 연기 연자의 거리 가짜. 예. 광화문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리가 됐다. 어제 조선일보 뉴스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그 병력이 없어서 네. 어떤 경찰관이 차출이 됐는데 부인께서 쓰러진 걸 나중에 발견해서 병원에 못 모시고 가서 결국 부인이 목숨을 잃은
그렇죠. 집에 가봤더니 며칠 밤샘 근무를 하고 집에 가봤더니 부인이 쓰러져 있어서 뒤늦게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는.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언론은 과잉진압 vs 폭력 집회냐 이렇게 나오니까 이 폭력 집회의 강도가 올라갈수록 왠지 느낌상 과잉진압도 했다라는 이미지를 줘요. 그 요번에 이제 그 전경 어머니 회인지 하는 네. 단체가 뭐 많이 나섰잖아요. 그리고 그 뭐 이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폭력적인 건 아니었고 뭐 전경을 이렇게 뭐 이렇게 따뜻하게 좀 닦아주는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그게 전경 어머니회 측에서는 전경 어머니회 회원이 그 전경을 이 말하자면 좀 이렇게 닦아주는 거였다 이렇게 또 설명을 붙이기는 했는데 그 단체가 결성된 지 몇 년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단체를 왜 기억하냐면은 몇 년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위 주최 측 기자회견에 간 거예요. 단체가. 그래가지고 이건 우발적으로 폭력이 일어나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랬더니 딱 손들고 나 그 전경 어머니회 회원인데 요번에 죽창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다. 그런데 한국에서 대나무라는 거는 제일 남쪽, 뭐 담양, 뭐 이 정도에서밖에 안 나는 거다. 그러면 우발적으로 폭력 시위가 일어난 거라 그러면은 그 짧은 시간에 그럼 담양까지 가서 죽창을 갖고 왔다는 얘기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날카롭죠. 네. 그래서 그런지 요새 죽창은 없어지고 요번에 보니까 철제 사다리. 그걸 많이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새총. 세총.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발적인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그래도 죽창만큼 말하자면은 좀 앞뒤가 안 아니, 맞는 같은 물건을 그래도 공업용 볼트를 써가지고 한다라는 거는 공업용 볼트하고 세총을 주머니에 꽂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거 공업용 볼트는 예전에 어느 현장에선가는 불에 달궈서 쐈어요. 이건 거의 뭐 입맛 살상용인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 되게 그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분들이 이제 미국의 원정으로 데모를 하러 가시면 그렇게 순한 양처럼 구신다면서요? 미국에 가서는 삼보일배 평화 시위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은 폴리스 라인 넘어서는 순간에 발포하잖아요. 발표하죠. 네. 내장에 뭐 그리 쫄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예의를 지키는 공방 예의국에서 왔으니까 미국에서는 그러지 말자 이런 거. 저는 예전에 국격의 문제니까. 좋게 생각해. 이게 진짜 그러면 홍콩에 가서 걸린 거는 그러니까 그 나라별 수준 맞춰서 한다 그런 얘기지 그냥. 그렇죠. 저는 홍콩을 지금 폄하한 거 아닙니까? 약간 뭐 그런 건 한데.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거 다 90년대 초반에 미국을 가셨는데 거기 있던 분이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 신문을 보시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LA에서 시위가 일어났는데 네. 경찰 발포로 3명이 사망했다.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워가지고 우리나라 그 교포한 분들에게 이거 뭐 불안 소요 사태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뭐 이걸 가지고 왜 그러냐는 식으로 폴리스 라인 넘어서 난리치면 쏴야지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미국은 또 총기 소유가 예. 합법화된 나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도 보면 그 경찰 버스가 사실은 폴리스 라인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거를 폴리스 라인인데 그걸 넘으면 물대포 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아마 저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이 가장 반대하고 그렇죠. 그나마 집행도 제일 안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시청자들한테 하나 좀 알려드릴 사항은 뭐냐면 형법에 소요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지만 집회와 시위가 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집시법이 아니라 이제 적용 법률이 바뀐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소요죄에 해당되면 그때부터 범죄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 행정 집행에 있어서는 참 그 절묘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폴리스 라인을 딱 설정해 주면 이 전까지는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 및 시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폭력으로 넘어선다든지 물리적인 힘을 동원되면 그때부터는 소요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게요. 저는 요번에 그 언론의 태도가 마치 싸움 중계, 양 당사자의 싸움 중계하는 대등한 그러니까 마치 국가와 시위대를 동등하게 놓고 예. 보도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까요. 그 비슷한 게 이제 테러 집단인데 예컨대 그 한국 사람이 어디 가서 납치를 당했다 칩시다. 네. 그럼 이제 언론이 왜 그러면
그 테러 단체, 납치 단체와 정부가 빨리 협상에 나서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협상에 나서는 순간 그거는 테러 집단의 실체를 인정하고 나라와 비슷한 동격으로 보겠다는 전제가 깔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아니, 대한민국은 쟤네를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도 논리적으로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비공식적으로 만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만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건데 그런 거를 고려 안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지금 박사님 말씀처럼 이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순간 본질이 흐려져 버려요. 그렇죠. 예. 누가 옳았느냐를 각자 개인에게 판단을 맡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니, 법을 지키면서 시위를 하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원래 광화문 그 대로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계시는 그 부분은 원래 집회가 잘 허용 안 된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서울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단체든 거기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은 교통 혼란이라든지 시민들의 불편 때문에 잘 안 해주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탄압을 하기 위해서 안 해준다는 개념은 아니라 이제 그 주변에 별로 그렇게 시위를 해도 시민들의 불편이 없는 그 주변 지역은 다 허용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시위하시는 분들이 꼭 긁어 부스럼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요. 굳이 광화문에 들어오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또 청와대로 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당연히 전만 해도 토요일 날 그날 가족들하고 광화문 교보문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버스를 타자마자 그 기사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광화문까지 2시간 걸립니다. 다 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못 갔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저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도 그냥 통과해 광화문역을. 아, 그날. 안 내려줘. 그 교수님 그 혹시 이런 일각의 우려도 있습니다. 시위대가 과격하는 이유는 과격하면 경찰들이 순간 눈이 뒤집혀서 한 사람을 뭐 쉽게 말하면 그로기 상태까지 네. 만들면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기만 만들어만 주면 그걸 이용해서 정부를 전복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 다쳤을 때 오빠 쪽 이런 쪽에서는 다 건강 쾌유하시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쾌유하지 마시라고. 만약 그런 의도가 있다면 정말 사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종편에 나오는 빨간 우비는 정체가 뭡니까? 종편을 안 봐가지고. 근데 참 요새는 왜? 아니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과연 물대포에 다쳤느냐? 뭐 할아버지라고 표현은 하지만 경력을 보니까 농민운동 오래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학생운동도 쭉 올라간. 예.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여러 매체가 잡은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이 가서 그 할아버지를 폭행하는 듯한. 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스텝 받는 거 보니까 거의 뭐 복서나 격투기를 뭐 프로페셔널한 니킥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댓글도 그 봤어요. 할아버지가 물대포에 당한 거냐 아니면 그 빨간 우비라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폭행한 거냐. 종편에서는 이게 지금 요새 핫 이슈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차 사이드 미러를 살짝 건드려 지나가도 이것도 교통사고에 들어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아무튼 누가 건드렸냐 그건 뭐 상관없이 아무튼 딱 되면서 성희롱 이렇게 하면 이제 성희롱 되는 거하고 똑같은 네. 식으로 살짝 뭐 해가지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시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시위 현장에서는 진압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아니 해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황변이 얘기한 거지만은 시위대가 법을 어기고 경찰차를 파손하려고 그런다. 그럼 물대포 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 손해배상도 이제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시위대에게. 자동차 경찰 버스가 한 50대 정도. 그게 저는 네.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약간 국가 국민이 되게 유리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저는 결국 내가 낸 세금으로 산 거 아닙니까? 경찰 네. 버스라든지 경찰관의 월급도 그렇고 네. 사실은 그 경찰관의 신체도 사실은 저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네. 제 세금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걸 부수고 그런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어떤 신체와 재산에 대한 공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언론이 남의 것이냐 스포츠 경기 중계하는 것이 그냥 보도를 해버리니까 국민들 스스로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아니 그리고 저는 네. 밥은 생명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전경들 먹을 밥을 다 그렇게 막 뒤집어 엎고 전경들 밥 못 먹이면 전투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가? 그럼 밥은 생명이다라는 말은 뭐 논리적으로는 좀 하지 마셔야 앞뒤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새는 화염병은 왜 등장 안 했는데? 왜 등장하나요? 그래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는 종종 갔는데. 유리병이 좀 없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리고 화염병이야말로 우발적인 뭐 이렇게는 뭐 얘기 못하는 그 거 아까 아니에요? 박사님 네. 말씀하셨던 그 전경 어머니의 네. 그 준비를 해와야만 되는 거니까. 아니 소주를 마시고 버스에서 기름을 뽑아내가지고 네. 수지로 틀어 막기만 아니 하면 그 되는데 혼합 비율이 있어. 불 붙는 게 잘 되려면 이게 원래 아니 저도 옛날에 들었는데 그 운동권 사람들 중에서 그 화염병을 특히 잘 만드는 사람 그 전문 영역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바로 깨지면서 바로 불 붙는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이 원조가 아니고 러시아의 그 몰로토프라고 나중에 외무부 장관까지 하죠. 6.25 당시에 이제 외무용.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개발했다 그래서 몰로토프 칵테일이라고. 근데 사람들 보통 이제 그 화염병 그러면은 그냥 전경한테 던지는 그런 거인데 원래 그게 탱크를 막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폭발력이 엄청나요. 그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도 참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경찰 버스 주유구를 열어가지고 글쎄 말이야. 거기다가 어. 그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진짜 엄벌에 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건 테러잖아요, 테러. 그 저 동영상을 보니까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분노, 증오. 그러니까 아까도 뭐 저도 그 어떤 그런 일각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사실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유혈 피를 보고 싶어 한다라는 그 피를 봐서 피를 제물로 삼아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라는 그 인류의 이미 인류가 버린 고대 유산으로 지금 치부할 만한 그런 이념을 가진 분들이 그러니까 사람 목숨을 수단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느꼈어요. 아까 또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황변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 있었죠? 물론 예. 박주신 사건. 아 그거는 또 왜 본인이 생각할 때 문제입니까? 이건 따로 해요? 이어서 해요? 뭐 이어서 간략하게 사실은 간략하게 하죠. 제가 이제 그 자변에서 네. 그 차기한 변호사님께서 그걸 하고 계시니까 네. 이제 언론 보도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진실이 뭔지는 재판장에서 밝혀지겠지만 당초에 이제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MRI가 등장합니다. 네. 양승호 박사님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이 MRI관이 틀리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이 MRI는 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만 그 사람의 실체가 박주신 씨냐 아니냐 네. 그걸 의문을 삼았고 재판하는 와중에 엑스레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가 또 나오는데 이 엑스레이와 이 MRI는 다를 수 있다. 다르다. 동일인 거냐? 다른 사람 거냐? 네. 왜냐하면 MRI 자체의 원래 실제 사람이 박주신 씨가 아니기 때문에 박주신 씨가 실제로 증명이 됐던 엑스레이와 MRI는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이 피고인들은. 그러면 이 주장을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죠. 그리고 재판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MRI하고 새롭게 드러난 엑스레이하고 이 모든 걸 비교해서 엑스레이와 MRI가 전부 동일인일 것이냐, 동일인이라면 이것이 과연 박주신 씨 것이냐, 네. 이것을 감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 보도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났습니까? 재판장이 MRI만 요것만 비교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어느 신문에 어느 매체에 그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네. 첫 보도를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어떻게 감정이 왔냐면 이 MRI가는 다 동일인이라고 감정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누가 물어봤나 그렇게? 네. 그러니까 언론 1오버가 어떻게 났냐면 재판장이 MRI끼리만 비교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1보가 났어요. 그다음 그것도 사실과 다르게 그게 사실과 다르죠. 2보 대한의사협회에서 MRI는 모두 동일하다고 회부가 왔다. 네. 그럼 1보하고 2보를 연결시켜 보세요. 그럼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피고인들이 허위 주장했다라고 딱 바뀌지 네. 않겠습니까? 더 웃긴 것은 뭐냐면 그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회보를 재판장이 증거로 채택 안 하겠다 그랬어요. 믿을 수 없다고. 그럼 법적 효력이 없는 거니까. 예. 그러면 그 여러 면에서 오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령 그 보도대로 MRI가 다 동일인의 거라고 해도 그 동일인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박주신 씨냐 아닌지 그건 요거를 또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 MRI가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건 동일하지. 네. 다른 사람을 찍었다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지금. 그렇게 주장을 피고들 양승호 박사께서 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계시니까. 그러니까는 제대로 언론 보도를 하려면
이 MRI하고 새롭게 드러난 엑스레이하고 같은지 다른지 네. 보고 다 같다 하더라도 그 실제가를 찍은 사람이 박주진 씨가 맞는 건지 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에서 회부한 것은 재판장이 증거 채택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팩트를 다 보도를 해줘야 일반 국민들이 봤었을 때 아 이게 사건의 실체와 증거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걸 알 수 있지. 그런 식으로 오보를 딱 때려버리니까 뭐 인터넷 여론에서는 네. 뭐 양승호 박사 뭐 거짓말한 거 들통났다라는 둥 이런 식으로 다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아, 그 이거 참 아니 194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듀이가 트루먼을 이겼다라고 시카고 트리뷴인가 세계적인 오보를 해서 그 트루먼 대통령이 그 찍고 웃는 사진 유명하잖아요. 바로 그 정말 최근에는 WBSC 한국 대 일본 9회 초에 넉점 내가지고 극적인 역전승을 한 경기 모 스포츠 신문이 말하자면은 지방판 편집을 미리 해놨다가 예. 삼중고에 당한 대한민국 네, 이 타이틀을 못 고치고 실수로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한국이 진 거죠 일본한테. 그러니까 지금 뭐 기자들 제가 이제 또 뭐 이제 그 기사를 제가 수정해달라고 계속 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욕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기자분께서는 이제 제가 변호사가 얘기를 하면 다 99% 받아들이세요. 네. 뭐 일부 또 까칠한 기자분들도 계시지만 자기네들이 틀려놓고선 근데 이제 어떤 기자께서는 제 전화를 받으시고 아 제가 너무 업무에 바빠서 이 사건을 팔로우업을 못했는데 네. 이거 좀 제대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언론계로 교수님이나 우리 박사님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최초의 그 기사 방향을 정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딱 그렇게 정해버리면 주룩주룩 따라 쓰는 것 같은데 이 최초의 기사를 방향을 정하는 분들이 과연 실수였는지 의도가 있었는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오보를 낸다는 것이죠. 아니 어쨌거나 사실만 제대로 보도를 해줘도 여러 가지로 이 그렇죠. 재판은 뭐 네. 그냥 진실이 밝혀지는 네. 쪽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근데 보도에는 사실만 보도라는 개념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불가능한 개념이고 네.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아까 말한 대로 우려하는 대로 혹시 의도적으로 하는 말을 자꾸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 하긴 저도 그 공군에서 정훈장교 하면서 국방일보에다가 이제 보도자료를 낼 때 이거는 뭐 10년 전도 넘은 얘기니까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공군의 명예훼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제 뭐라고 지침을 했냐면 10%의 팩트와 90%의 구라로 대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 공군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도자료를 내야 한다. 아, 그러니까 90% 구라라는 일본어 속에는 이제 90%에 말하자면은 최대한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그렇죠. 말하자면 이렇게 각색을 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에 기반한 각색을 해라. 그때 제가 공군 정훈장교를 하면서 뭔가 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사람이 한편으로는 알미 넓어졌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 TV에 나오면 네. 항상 멋있는 군인 아저씨들이 국민 여러분 저희 군을 믿고 생업에 종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커서 봤더니 정훈장교들이 쓴 10%의 팩트와 네. 90%의 구라에 의한 네. 신뢰감이었다. 네. 그래서 팩트에 기반해서 쓰라는 게 또 그렇죠. 중요한 거죠. 네. 아무튼 자, 광화문 네. 장관은 12월 또 며칠이죠? 또 예고해놨잖아. 2차전. 아 그렇죠. 그때는 예. 과연 뭐 어떤 양상으로 시위가 전개되고 또 불법 폭력 시위가 만약에 벌어진다면 우리 경찰이 어떻게 대응할까? 진짜 그때는 네. 공권력이 시위대 다 떠나가지고 연가가 네. 혈가로 변하지 않길 진짜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대 재생산되는 거 이것은 정말, 정말, 네. 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네. 원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네. 광화문 연가 연기 연자의 거리 같자 더 이상 저희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